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1일 갑진 5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대사관 이유증과 사관 성준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박성업을 처치할 때 망령된 생각으로 사대부가 처신하는 도리는 비록 비방하는 말을 듣더라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기만 하면 된다. 박승읍이 사리에 맞지 않은 말로 잘못을 지적을 받았으니 원통하고 민망스러움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공론이 분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직접 변명안에 상수를 올려 마치 자신이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남의 비방을 받는 자는 모두 다투어 직접 변명하려 할 것이니 앞으로 일어날 소요의 배단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직접 변명하는 상수를 올린 과오만을 들어 채차하도록 개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가 정원에 내린 전교를 보고 신들의 처지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본직에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파책을 명하셨어 하니 사표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1일 갑진 6번째 기사 헌납 이점이 아래기를 대사관 이유준과 사관 성준이 어제 박승업에 대한 일을 처치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은 말로 잘못 지적을 받았으니 원통하고 민망스러움을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공론이 분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직접 상소를 올려 마치 스스로 해명하는 것처럼 하였다 하고 직접 변명하는 상소를 올린 과오만을 들어 채차하도록 개청하였는데 삼가 정원에 내리신 정교를 보고 신들의 처지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하고 모두 인정하고 물러갔습니다. 박승업이 잘못 지적을 받아 더없이 원통하고 민망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마땅히 명백하게 가려서 출사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방하는 말이 나온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여야 옳은데 다만 직접 변명하는 상소를 올린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로는 논지를 세워 명백하게 처치하지 않았으니 언관이 이를 논하는 채무에 어긋난 바가 없지 않습니다. 대사관 이유증과 사관 송주는 모두 채차하도록 명하셨어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0일은 갑진 7번째 기사 장령 황정철이 아뢰었다. 장령 홍경신은 정은 박승업의 일로 비염하였고 지평 송응승과 구 이강 등은 홍경신과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논의가 일치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으니 구차하게 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하고 모두 인용하고 물러갔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여 논하는 것이 언관의 일을 논하는 채무입니다. 장령 홍경신도 들은 바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완석에서 반론하여 굳게 고집한 것이니 이를 논하는 채무로 따져보아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다만 대가는 풍문에 의거하여 논개하므로 사실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지금 송응순 등은 박승업을 위해 많은 말을 늘어놓고 실상에 지나치는 말을 하기까지 하여 마치 서로 구원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온당한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장령 홍경신은 출사하게 하고 지평 송응승과 구 이강은 채차하소서.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장령 홍경신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어제 송응승과 구 이강이 비염한 말을 보건대 신이 대화 중에 말꼬리를 잡아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방패막이로 삼았다 하고 홍경신이 도리어 지적하여 말하기를 새로이 진출한 명사이기 때문에 논하기가 중난하다고 했다 하였는데 역시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천지 귀신이 빈틈없이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 틀 것 많지라도
근거 없는 말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은 당초 동료들과 논쟁한 일을 가지고 천청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간략히 그 일의 대강을 진술한 것뿐인데 성엉순 등이 많은 말을 늘어놓으며 장황하게 경광부회함으로써 당초의 뜻을 크게 왜곡시켰습니다. 천의가 지책에 있어 거역할 수 없으니 감히 숨기고 묵묵히 있을 수 없어 대략 한두 가지만 변명하겠습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논하기가 중난하다는 말을 송응순이 누차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그는 사람됨이 단중하여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번번이 명사이기 때문에 한다면 불가하다. 아무리 이름 있는 재상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그것 때문에 중난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송응순이 말하기를 만약 이미 드러난 명사를 논하려 한다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이는 새로 진출한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가 비록 병조에 재직한 것은 없지만 도감 등처에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병조 관원이 군사 4, 5명을 쓰는 일이야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깜짝 놀라 송응순이 말하기를 깜짝 놀라니 송응순이 말하기를 꼭 자신이 쓴다는 말은 아니다 하기에 신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니 다시 바꿔 말하기를 서리를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하였으므로 신과 구 의강이 같이 대답하기를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러한 일을 두루 열거하여 송응순에게 말하기를 이 두 가지 논쟁이 서로 합치되지 않았으니 만약 비염한 데는 반드시 이것으로 견해가 달라졌음을 밝히겠다 하였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어서 기억이 또렷한데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니 신이 무상하여 신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의 본의는 한 사람을 논하고자 한 것일 뿐인데 끝내 분분한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으니 모두 신의 잘못입니다. 장령 황정철도 간혹 사실과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도리어 출사시키도록 청하고 있는데 어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대열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파책을 명하소서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양포정 이름은 양조령이다. 시오소에 와서 회사하였다. 포정이 말하기를 중로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는 장관이 취부하기를 외적이 나타날 때 반응 고려인의 복장으로 변복하고 와서 접전하게 되면 옷을 벗어 던지고 칼을 빼어 달려들어 싸우니 먼저 불의의 습격을 가하고 싶어도 고려인의 복장을 하고 있어 머뭇거리다가 못하고 만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사첩을 많이 인쇄하여 내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니 귀화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두 분 읍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장령 황정철이 아뢰기를 대간이 이를 논함에 있어 풍문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제 신이 송응순이 등을 처치할 때 간혹 사실에 어긋나는 일을 있을 수도 있다 한 것이니 이는 홍경신을 지적하여 한 말이 아니라 범론일 뿐이었는데 지금 홍경신이 비염하는 말을 보고 비로소 신의 말이 분명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이 문자의 조우를 온당하게 하지 못하여 동료들의 지적을 드러나게 받았으니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파척하도록 명하셨어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2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헌납 이 첨희와 사례기를 장령 홍경신이 송응순과 구 이강의 비엄한 말 속에 홍경신이 대화 중에 말꼬리를 잡아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하였고 이어서 말하기를 홍경신이 도리어 지적하기를
새로이 진출한 명사이기 때문에 논하기가 중난하다고 했다 하는데 역시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신이 무상하여 신임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장령 황정철도 간혹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고는 도리어 출사시키도록 청하였으니 뻔뻔스럽게 대열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이념하여 물러갔습니다. 지금 홍경신 등이 논쟁하고 있는 것은 시비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완석에 있었던 일은 지극히 엄밀한 것인데 정해지지도 않은 논의를 먼저 전파하여 박승업이 직접 변명하게끔 되었고 동료끼리 서로 hir난하여 한쪽에서는 말꼬리를 잡아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방패 말기로 삼고 있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어서 기역이 또렷하다 하면서 서로 다투어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슬만 분분하여 천청을 어지럽히기를 마치 송사를 다투는 사람과 같이 하고 있으니 동료끼리 서로 믿어야 하는 의로나 은관이 이를 논하는 채무로 볼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모두 같은 언관으로서 똑같이 과실을 범하였는데 송응순과 구 이강이 이미 채직된 이상 홍경신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장령 황정철도 홍경신을 처치하면서 말을 온당치 않게 함으로써 동료들의 기론과 지책을 드러나게 받았다 하여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처치할 때의 조언은 마땅히 명백하게 하여하는데 이미 간혹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는 도리어 출사시키도록 청하였으니 그 논의가 과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었다면 바르게 처치하지 못한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모하간에 행행하여 부총을 맞이하여 제비하고 다리와 주례를 행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소 100마리와 목방과 목판 각각 100개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성을 공격할 때 쓸 도구인데 생우피는 성에 오를 때 뒤집어 쓰고 올라가면 철환이 뚫지 못하여 한 명의 군사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철환에 맞은 흔적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제가 여러 번 싸웠는데 성을 공격하는 도구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무를 성 밖에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서 성 안을 내려다보면 운제보다 낫습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말씀대로 준비하겠소 하였다. 예단을 정정한 뒤로 서로 읍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3일 병원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겸 문학 정혹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4일 장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오부 종의 처소에 행행하여 다리와 주례를 행하고 돌아갔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4일 장미 두 번째 기사 오부총이 시호소에서 회사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4일 장미 세 번째 기사 허유격이 시어소에 와서 상에게 말하기를 제가 양도원을 계승부까지 전송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국왕께서 교외에 나와 나를 전송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성의를 보였으니 일로의 하정은 모두 감히 받지 못하겠다 하고 저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 대인께서는 우리나라를 일가처럼 여겼고 우리나라는 대인을 힘을 입어 지금까지 보존되었는데 동족의 일이 불행하여 마침내 채직되어 돌아가시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모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양 대인을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주본을 올렸는데 성지가 허락했는지 모르겠소이다 하였다. 허유격이 말하기를 도이아가 귀국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은 조정에서도 다 알고 있으며 정주사의 간교한 정상도 또한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야가 무고를 입은 일은 저절로 밝혀지겠지만
다시 올 수 있을런지의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관란이 올린 제보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았소이다 하였다. 허유격이 말하기를 그 제본에 양경리가 국왕을 위협하였으므로 국왕이 인수를 풀어주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서공을 만나거든 이 일을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어? 그 이야기 짝이 없는데 없으니 나중에 따져보아야 되겠소이다 하였다. 허유격이 사관이 쓴 사초책을 보여달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는 사초라서 임금도 볼 수 없소이다. 하니 허유격이 사관에게 말하기를 사관은 시정의 잘못과 인물의 시비를 기록하여 임금의 선악까지도 자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사관으로는 동호를 낼 수 있는데 지금의 사관들도 동호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임금에게 걱정할 일이 생기면 신하의 욕이 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으로써 신하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국왕의 전우가 누추하고 담장이 무너지고 때에는 풀이 무성한 것을 보고 느낌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상이 사신에게 그의 앞에 가서 배사하게 하였다. 술잔이 4차례를 돌고 나서 예물을 증정하니 받았다. 일어나 2번 읍하고 떠나갔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훈련도감의 포수와 살수 12명을 뽑아 허유격의 군중에서 무예를 익히게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전부터 활쏘기 한 가지만을 익혔을 뿐 창도, 낭선, 등패, 이오파, 조총 등 다양한 기예는 하나도 배운 것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다행히 중국 장수와 군사들이 와서 서울에 모여 있을 때 모방하여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하면 정묘한 수법이나 기정을 분변하는 법에 있어서는 대강만 익혔을 뿐 정묘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에서 그만둘 경우 몇 년 뒤에 점점 잊어버리게 되어 중국 군사들이 떠나고 나면 이 법은 마침내 전해지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요즘 중국 장수 중에 허유격이 스스로 말하기를 제반 기예가 정통하고 기여 신서의 법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감에서 살수 중 가장 정밀하게 익힌 자 12명을 뽑아 교사대라고 칭하고 가설, 주부, 한교로 하여금 통솔하여 유격의 진중에 가서 질정을 받게 하소서. 만이 배워 기회가 성취된 뒤 이들을 교사로 삼아 중외의 군인들을 두루 가르치게 한다면 그 법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퍼져 아주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하나가 열을 가르치고 열이 백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한교는 도감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군사들의 훈련이나 병사의 교정 등을 주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니 그에게 실직을 제수하여 앞서 말씀드린 일을 맡기고 더욱 전심전력하여 가르치게 한다면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 의견은 매우 훌륭하다. 나 역시 친히 그 재능을 시험한 후 상을 내리겠다. 다만 12명은 너무 적은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오 부중이시오 서에 왔으므로 상이 맞이하였는데 부총이 말하기를 당부에 전라도에 적 200여 명이 나타나 별을 약탈해 갔다 하므로 양도야와 상의하여 급히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니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소이다 하자 부총이 말하기를 이는 곧 무인의 직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국왕께서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물을 증정하였으나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고 나갔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이 허유격에게 가서 보니 허유격이 벽에 붙여놓은 글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얻지 못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 취하면 의롭지 못하다 하였으니
이 말은 참으로 장수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국왕께서 직접 써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여타 장관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전날 풍중령이 국왕께 필적을 청하였으나 국왕께서 선뜻 써주지 않으셨다는데 시편은 실로 감히 청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글은 성현의 명언이니 써주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인은 쓸 수가 없고 배신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써서 올리도록 하겠소이다 하니 다시 유격이 말하기를 좌우 시신을 물러가게 하시면 한 말씀 써서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그의 말은 양경리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데 대한 일로 비석을 도관에 세우자는 것이었다. 이에 상임 이르기를 사방으로 통한 거리에 세우어야 될 것이요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양야의 공은 오늘 말이 아니라 임진년 이후로 요동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주선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양야의 공을 우리나라인들 어찌 모르겠소이까? 북쪽 오랑캐들에게 이문하여 준동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의 공의회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양야가 이곳에 있을 때에는 시중에 약탈하는 일이 없었는데 떠나자마자 약탈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일 뿐이지만 오래되면 소요와 해로운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말씀이 참으로 옳소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연비 어약이라고 벽에 써붙인 것을 보니 대인께서 도체에 극진하심을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정, 주, 나설, 문청의 학문을 행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중원에는 그들의 학문에 힘써 행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이부시랑 양기원이 깊이 체득하였습니다. 그 학문을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유행하는 묘리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래전부터 대인의 이름을 들어왔는데 오늘에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이 또한 황상의 은혜 이외다 하였다. 이에 꼭 파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한성 반윤 조경이 훈련도감의 일을 관장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명의 군사도 모집하지 못하였고 군적에서 도망친 자만 늘어났으며 제반 군무도 날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어 식자들이 한심하게 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께서 고생을 많이 하였으니 왜 임을 맡길 수 없다 하시고 갑자기 본직에 제수하였습니다. 서울의 장관이 어떤 직임인데 도리어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발탁하는 명을 내리십니까? 명기의 외람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헌납 이첨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전 감사 권협이 합답을 보니 여러 말로 변명하면서 신이 논한 바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북문이 사실이 아닐까 염려하고 있으나 권협의 일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받은 장소를 설치하였다느니 포저가 문에 가득하다느니 하는 말을 여러 고을에서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말이 하나 같았는데 이른바 음흉한 한 사람이란 누구를 지목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관아에서 어염을 받아 쌀과 밭고 가을에 바쳤다는 이야기는 진무가 자백한 바이고 완문을 보내 친구의 배의 일을 돕게 했다는 말은 선주가 직접 고하였으니 이는 모두 공문이 있어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선 6척은 또한 여러 사람이 초사예로 인해 계문하였는데 과연 모두 소소한 것이어서 회관할 수 없었다면 본관에서 배를 보낸 장계가 어찌 이미 신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술에 빠지고 투기하였다는 일은 어린 자식의 제 아비를 증언한 것으로 틀림없는 일인데도 스스로 장인을 때린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평선에 술을 요구한 일, 황주에서 기생을 탐한 일, 해영에서 집을 부순 일, 남강에서 도피하여 지낸 일 등이 모두 누가 한 일입니까? 온 도의에 소문이 파다한데 그가 일소에 붙일 일이다고 한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스스로 밝혀 주의가를 가리려고 도리어 성청을 속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를 제대로 논하지 못하여 남의 비방을 받아 대각의 기풍이 떨어지게 하고 언관의 풍채를 상하게 하였으니 그대로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바척하도록 명하셨어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헌납이 첨이 이념하여 물러갔습니다. 언관은 들은 대로 이를 논하는 것이니 진실로 들은 바가 있으며 탄핵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논한 바가 모두 증거가 있어 혹은 여러 고을의 백성들에게 들었고 혹은 진무의 공초에서 나왔고 혹은 완문을 보내 이를 돕게 한 공문에서 발견되었으며 배에 대하여는 여러 사람이 자백이 있었고 주색을 탐한 일은 온 도 사람들이 아는 것이니 이 이첨이 이를 논한 것은 별달리 혐의로운 바가 없습니다.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행첨지 이 광정은 검찰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뛰어넘어 품계를 올려주었는데 은전으로 헤아려 보아도 실로 너무 지나쳤습니다. 지금 이미 개차한 이상 자헌의 막중한 가자를 명분 없이 그대로 제수할 수 없습니다.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한승부 판윤 조경은 지난해 가을 전장에 나가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쳤으니 군유를 면하고 오늘에 이런 것만도 다행인데 품계를 올려 발탁하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훈련동함에서 노고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직임을 맡은 지 몇 년이나 되도록 이렇다 할 공적이 없었고 외임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은 신하로서의 편히 쉴 때가 아닙니다. 자헌의 가자나 한성판윤의 직임이 어떠한 명기인데 이토록 외람되게 베풀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제목이 한번 내려지자 물증이 회개하게 여기고 있으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좌우의 사관은 임금의 언동을 기록하는 관원이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청에 있어야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미 대로 출입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달 21일에는 본교, 유색관, 검열, 조중립이 상하번으로서 까닭없이 자리를 떠나서 대간이 개사하려는데 사관이 없었고 정운이 추고를 하려는데 사관이 없었으니 이는 정고에 없는 일입니다. 거리낌없이 다투어 서로 외출하는 풍습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직시키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록 검찰사가 아니기는 하지만 승직시킬 수 없단 말인가? 개정할 수 없다. 조경은 공로를 참작하여 한 일이니 개정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잇따라 조경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어찌 노고한 일이 없겠는가. 농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이 이에 따라 이 광정과 조경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유시하였다. 연호하지 않는다. 조경의 일은 요량해보라. 어찌 승직하는 사람이 모두 창을 베고 화살을 진 장수라야만 된다는 법이 있겠는가.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나 밖에서 일신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것이나 모두 한 가지인데 조경의 승직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개정할 수 없으니 번거롭게 논할 필요 없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3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선정관 소문진이 서게 하기를 신은 이달 17일 경상도의 적세를 정탐하기 위해 표신을 받들고 도원수 권율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산부에 이르러 적세를 물으니 이달 21일에 흉적이 고령과 초기의 등지를 침범하여 머무르면서 약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우병사 정기룡에게 달려가 물으니 이달 24일 초기의 군수 정언겸의 치부에 흉적 100여 명의 유민 4, 5명을 노력하여 읍내에 모여 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정기룡과 함께 믿을만한 군관 박언냐, 아비영, 김보희 등을 데리고 사익길을 택하여 초계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형제들이 과연 군의 서면 저방리에 둔취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곧장 북쪽 산으로 올라가 그들의 형세를 관찰하고 숫자를 세어보니 8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먼저 험한 지역을 점거하여 사방으로 군사를 매복하고 또한 총으로 무작한 정예군을 풀을 엮어 몸을 가리고 산등스를 나누어 보내 아군의 출입을 엿보게 하고 있으니 저들의 군사가 비록 적기는 하나 진격하여 무찌르기는 어려운 형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적장 심안도가 4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혼자 사천에 주둔하고 있어 형세가 매우 고립되었으므로 아군의 음습을 두려워한 나머지 유병들을 내보내 세력을 과장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큰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다만 병사 정기룡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고작 수백 명인데 며칠이나 양식이 떨어져 끼니를 굶고 있으므로 아무리 적은 수의 적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군중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